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 1일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무료 접종이 시작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더라고요. 뭐 그동안은 쭉 맞으라고 할 때 다 맞아왔는데 이제는 코로나19의 위험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주변에 걸린 사람도 별로 못 보고 관심도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거 꼭 맞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맞는 게 좋은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한번 그거에 대한 답은 제일 마지막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새 유행하는 변이가 어떤지. 그래서 그 정부에서 발표한 변이를 보면 새롭게 EG 5.1 에리스라고 하는 약칭의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발견돼서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임닥터가 공유해준 자료를 보니까 일단 EG.5 그게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이번에 맞는 코로나 백신은 XBB 1.5 기반이거든요. 변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에리스 아까 말했던 EG.5.1 여기에도 효과적이다 이게 발표문에 그래서 그게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임닥터가 보여준 자료만 보고는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살짝 했거든요.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큰 유행을 막기 위해서 그 사전에 전 국민 접종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 접종이 효과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걸린 사람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접종으로 생긴 어떤 면역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면역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반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면역이 있는데도 걸리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해에 뭐 백신을 2번도 맞고 3번도 맞은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했을 때 유행기에 맞춰서 다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 그렇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을 거냐?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는 1년 내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뽑기적인 그 바이러스 특성상 또는 환경적 특성상 유행을 많이 할 때가 언제겠냐라고 하는 게 겨울이 더 심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처럼 우리가 코로나 백신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맞는 이런 방향으로 서서히 전 세계가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일반 국민 같으면 11월 2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한 번 맞으면 된다. 그래서 독감도 백신의 효과가 오래 안 가거든요. 그런데도 왜 겨울철 한 번만 맞았냐? 예전에는 여름에는 독감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올해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 유행할 독감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행할 것을 예상을 해서 그에 맞춘 독감 백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해마다 독감 백신의 그 성분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WHO에서 겨울철에 XBB 계통이 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상을. 그 XBB 계통에 대응하는 백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긴급하게 만든 게 이번 백신이고 9월 11일인가요? 그래서 FDA에서 승인을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걸 맞을 준비를 하고 이 백신으로 대응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새 또 다른 새로운 변이 그 EG 5.1이 생긴 거죠. 그럼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뭐 다행히도 여기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EG 5.1을 기반으로 한 백신은 아무리 우리가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점점 20.5.1 이게 는다고 하는데 왜 XBB.1.5 네. 기반을 최신 백신이라 하느냐. 여기엔 이런 수고 스토리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넘게 이 기간을 거치면서 네. 인간의 대응보다 코로나의 변이, 진화가 더 빠르다. 이거는 실감을 했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어쨌든 기존 면역이 그렇다고 완전히 효과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걸려서 병을 일으킨 것까지는 막지 못하더라도 아마도 중증도는 분명히 낮춰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가 해왔던 거고요. 이제는 점점 독감처럼 관리하는 그런 과도기 상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한 번만 맞는다. 이게 네. 바뀐 거고 네. 예방과 관련한 홍보 네. 내용 중에 좀 바뀐 게 네. 독감하고 네.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는 걸 또 추천을 하더라고요. 아, 네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시에 맞는 거는 조금 피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새로운 백신이잖아요. 메신저 RNA 네. 백신. 그래서 접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 그동안은? 네, 그래서 생각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시 접종보다는 대개 한 2주 정도 간격을 뒀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한 다음에 면역이 제대로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접종을 했을 때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면역이 제대로 생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2주간 간격을 두고 새로운 예방 접종을 하라는 게 네. 그동안 지침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된 거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과 코로나 이번에 예방 접종을 동시에 했던 여러 연구가 있는데 네. 했더니 큰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의 그러니까 예방 접종에서 원래 얻으려는 면역이 제대로 나왔다. 뭐 일부 연구하는 한 90% 수준까지 나왔다고 돼 있어요.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괜찮다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동시 접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시 접종 했을 때 각각을 맞았을 때 생겼었던 부작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없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올해는 동시 접종을 이게 권장하게 된 거죠. 동시 접종을 하는 이유는 뭔가 그 동시 접종에 따른 편익이나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저 오늘 동시에 맞았거든요. 네. 지금 한쪽 발에는 코로나 예방 접종했고요. 지금 한쪽 발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했는데 독감 예방접종 해보신 분은 알지만 독감 예방접종 후에도 뭐 한나절 내지는 하루 정도 몸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 겪고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접종을 전체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저 말고 대부분의 저희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전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코로나 예방접종을 했어요. 네. 동시에 접종을 제가 한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두 번 하기 싫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런데 사실은 동시 접종을 권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의료기관에 가야 되잖아요. 네. 저는 아주 편하죠. 왜냐하면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맞는 거니까 네. 그런 차이가 없지만 만약 우리 시민들의 경우에는 만약 독감 예방 접종하러 가서 독감 접종을 하고 그다음 또 뭐 괜찮으신 분도 있지만 뭐 반나절 내지 하루 정도의 몸살 또는 그 맞은 부위의 동통 이런 걸 겪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가야 되고 이게 아무래도 번거롭고 그러면 접종률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가 번거롭더라도 네. 뭐 독감도 맞고 코로나도 맞고 싶다 이런 네. 분은 굳이 동시 접종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동시 접종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시 접종이 이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동시 접종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 간격은 어느 정도 둘 거다 뭐 나온 얘기는 없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맞으시면 의료기관마다 이제 판단이 좀 기준은 다를 거예요. 예전 기준처럼 좀 더 안전하게 뭐 2주 두겠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1, 2주 간격을 두고 예방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말 이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처음에 알고 싶었던 거. 네. 그래서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도 맞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보 통계가 꾸준히 나오다가 이제 그 등급을 낮췄잖아요. 네, 4등급이 됐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정부 통계가 안 나오는데 이번 준비하면서 찾아본 최근 게 8월 30일 기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에 우리나라에서 치명률이 현재 통계상은 0.1% 전체가.
네. 전체 평균이. 네. 아직까지는 독감보다 높죠. 네. 그런데 이게 연령별로 여전히 차이가 있는데 80세 이상은 1.71%예요. 평균에 뭐 17배가 넘네요. 그렇죠. 네. 60세에서 69세 치명률이 0.1%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위험성을 못 느끼니까 코로나 왜 위험한지 모르겠다 이런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 고위험군 특히 연령으로 따지면은 80세 이상 더 확대되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경우에는 아직도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분들은 예방 접종을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이제 문제는 그러면 젊은 분들인 경우인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난처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방접종이 100%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가치와 어떤 판단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른다면 가족분의 고위험군이 계시는 경우, 그 매일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접종을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네. 생활을 한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맞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민은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 감염을 줄이고 고위험군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맞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 예방접종이 위험도가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험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00% 안전한 어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예방접종이 다 그런 위험도가 따르는 그런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장면이 좀 있고 각자의 어떤 가치, 환경, 조건에 따라서 아마도 판단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도는 낮지만 코로나 심하게 걸리신 분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게 심하게 또 걸리기 싫다. 이런 분은 접종하셔야죠. 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네.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한 접종보다는 고위험군을 위한 접종의 성격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접종이 사실은 독감은 유료인데 코로나는 무료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무료가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어떤 사회적 편익 그 다음에 이제 각 시민들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이 고려되면서 1년에 두세 번 맞던 거를 1년에 한 번으로 줄인 거고 그리고 현재 이제 고위험군은 꼭 맞으시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코로나에 감염됐을 경우에 너무 힘드시다는 분은 맞으셔야 되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여러 조건 속에서 맞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현재의 예방접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고위험군 임신분들, 뭐 65세 이상 연령의 분이시라든지 면역 저하자. 이렇게 딱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화면에 이제 지금 꼭 맞으셔야 되는 분들 저희가 이렇게 띄웠으니까 그분들은 가급적 정부 권고대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임닥터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